우리가 흔히 지금 월배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사실은 배당 관련 ETF는 아니고요. 커버드 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드 콜이란 건 뭐냐면은 배당 관련된 주식들을 사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분배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온 걸로 주식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죠. 근데 주식을 산 다음에 이 주식에 대해서 콜옵션을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이란 게 뭐냐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종목을 샀을 텐데 그중 한 종목만 예를 들어서 하면은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제가 100원 주고 샀는데 요게 105원이 되면 다른 사람이 105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결국에는 뭐 120원, 13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130원까지 못 가고 105원을 저 사람한테 줘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수익이 딱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 대신 나는 이 사람한테 콜옵션을 팔았으니까 판 대가를 제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분배금을 주는 겁니다.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높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실제로 이 기업에 나오는 배당 플러스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차익이 있으니까는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높죠. 이런 것들이 분배율이 대체로 한 10% 전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QILD가 한 12.5%, 최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제피가 한 8.2%, 그 다음에 제프Q가 10.5%, 그 다음에 디보가 4.6%,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8.82%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10% 전후다. 뭐 이 정도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300만 원의 월급을 배당으로 하려면은 연간 3,6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600만 원의 현금을 만들려면은 한 3억 6천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커버드 콜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QILD라는 티커를 쓰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X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라는 건데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다 콜옵션을 만들어서 팝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은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차익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 저 사람한테 다시 내가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그만큼 콜옵션을 판 대가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굉장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JP 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 JP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S&P 500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요. 요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만 이 기업들의 콜옵션을 팔아서 그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EPQ라고 해서 JEPQ라고 하는 요거는 JP하고 똑같은데 JP는 S&P 500 대상으로 커버드 콜이라고 한다면은 JEPQ는 나스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서 구성을 해서 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게 뭐냐면 DIVO라고 있거든요. DIVO. 예, 그래 Amplify CWP, Enhanced Dividend Income ETF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긴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콜옵션을 만들어서 외부에 팔고 돈을 받는 규모가 작아요. 한 20%에서 50% 정도. 예, 상대적으로 JP나 JQ보다는 작고 QILD보다는 확실히 작고요. 그래서 여기는 적정한 만큼의 어떤 그 콜옵션 판매 대금으로 수익도 주고 자본 차익이 발생하면은 또 다 판 게 아니고 한 20%, 50%만 팔았으니까 나머지 주식이 나올 수 있는 차익으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이런 구조.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ETF, 액티브 ETF가 사실 이 디보를 거의 복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뭐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이 그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보하고 우리나라의 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가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순수하게 배당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 나온 배당을 갖고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 안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같이 자본 차익 플러스 배당. 이게 이제 온전히 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 몫이 되는 거죠. 근데 배당 ETF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오는 배당금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에서 보자면은 원금 보장은 좀 어렵죠. 특히 이제 커버드콜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때는 제한이 되는데 아래로 빠질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는 빠지는 거에 대한 그 방어 장치가 없거든요. 콜옵션만 팔기 때문에 일정 가격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은 이제 내가 수익을 포기하고 대신 콜옵션 판 대금을 내가 취하는 구조인데, 빠질 때는 콜옵션 판 구조만큼 내가 수익은 낮지만 빠지면은 이 콜옵션 갖고 있는 사람이 행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빠질 때 그냥 쭉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원금 보장은 사실은 이런 주식형 ETF에서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원금 보장이 꼭 필요한 ETF다 그러면은 초단기 국채 ETF 같은 거를 투자도 좋습니다. 연간 한 4.2% 정도 분배금이 나옵니다. 대신 이거는 자본 차익은 없습니다.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연간 4.2%의 수익률을 매월 따박따박 받습니다. 그러니까 4.2% 나누기 12개월. 그래서 12분의 1만큼을 매월 받아요.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이자 뭐 2에서 3%인데 이거는 이제 매년 연간 이자를 지급받는 거잖아요. 이건 여기 미국 초단기 국채 ETF, 우리가 이제 SGOV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그 SGOV나 BIL이라고 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면은 매월 12분의 1이니까 한 0.34% 정도를 매월 받아요. 다시 이건 재투자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복리 효과를 확실하게 더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원금 손실 나면 안 돼. 그런데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익을 얻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초단기 미국 국채 ETF 사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티커명으로 SGOV나 BIL 같은 BIL이라는 투자하시면 됩니다. ETF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199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미국 ETF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ETF가 효시입니다. 모든 ETF에. 미국 ETF가 90년대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는 다 주식 ETF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채권형 ETF가 나타나게 되고요. 2003년, 4년 되면서부터는 이제 금이라든지 구리, 농산물 뭐 이런 데 투자하는 상품 ETF가 생겨난 거거든요. 발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초단기 국채 ETF는 2002년 이후에 탄생한 거죠. 시장이 90년대에 태동을 해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하다 보니까는 단순히 지수에 투자하는 ETF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업종, 테마 뭐 이런 ETF도 생겨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배당 ETF는 테마형 ETF인 거죠. 배당이라는 건 영원한 테마나 마찬가지인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화되는 과정에서 배당 ETF가 사람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니드에 맞춰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그 ETF가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지수형 ETF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성대상운용에서 코덱스라는 브랜드로 시작한 게 우리나라 코덱스, 코스피 관련된 ETF가 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한 ETF가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시장에 최근에 월배당 ETF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무슨 월배당으로 뭐 은퇴해라 뭐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막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되고 알려지다 보니까는 또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또 어떤 기업 가치와 관련돼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 이제 금융주,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어떤 고배당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최근 한 3년 사이에 그런 그 국내 ETF들도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배당 ETF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배당을 제대로 지급한 회사여야 하고요. 뭐 ETF마다 규정은 좀 다르겠지만 배당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부실한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재무지표라든지 투자지표를 활용해서 좋은 종목들을 이제 사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투자한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분배금 형태로 다시 ETF 투자자에 나눠주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 플러스해서 또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시세 차익에 따른 ETF 가격 상승 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세 차익은 내가 이 ETF를 샀다가 팔 때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은 제가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을 때마다 제 통장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ETF 같은 경우에 15%의 배당세를 빼고 원천징수하고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이제 그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죠.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를 온전히 다 내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생기는 추가 이익 때문에 분배금들이 높죠. 하여간의 구조는 이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내가 ETF를 팔 때 한 번에 가져오는 수익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배당 관련돼서는 매 분기든 매 월이든, 그러니까 이제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발생하는 이 배당이 이제 원천징수 15% 제하고 제 계좌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국내 상장 미국 ETF인 경우에는 15.4% 빼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을 떠나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투자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배당 ETF, 슈드든 제피든 뭐 디보든 뭐든지 간에 이 수익은 결국은 내가 받은 배당과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 ETF를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자본 차익, 이 두 개를 합산한 게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 수익은 사실은 약간 뭐라 그럴까, 큰 차이는 없어.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합산 수익에서는 뭐 약간 우위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이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나는 지금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매월 매년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온전히 뭐 여기서 그 현금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계속 재투자하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금이 필요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캐시플로우 적당히 필요하고 자본 차익도 적당히 누릴 수 있는 배당 ETF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좋냐라기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이나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이 될 수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